사람들은 늘 말한다. 언젠가는 시작하겠다고. 준비가 되면 도전하겠다고, 상황이 더 나아지면 꿈을 펼치겠다고.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의 젊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언제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다. 지금 당장이다. 기다리다 보면 평생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린다. 사람들은 또 말한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저 사람보다 재능이 없고, 저 사람보다 늦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비교는 불행의 가장 큰 씨앗이다. 부처님은 사람을 꽃에 비유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며 어떤 꽃은 가을에야 만개한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열매 맺는 시간은 다르다. 남의 시기를 부러워하다 보면 자신의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린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지금 시작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매일 전선을 잇고 유리관을 갈아 끼우며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했다. 간디는 제국의 권력 앞에서 거대한 무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소금 행진이라는 단순한 걸음을 내디디며 역사를 흔들었다. 안네 프랑크는 다락방에서 펜을 들었다. 그녀에게 내일은 없었지만 오늘 글을 쓰는 지금이 있었다. 그 지금의 기록이 인류의 양심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멈춘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완전한 오늘을 붙잡고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가 기억한다. 비교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힘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 힘이야말로 젊음을 지키는 비밀이고 자유를 얻는 길이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은 이미 열리기 시작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이웃의 아이와 키를 비교하고 언제 걷는지, 언제 말하는지, 속도를 비교한다. 그 비교는 학교로 이어지고 성적과 외모와 운동 실력,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줄 세워진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 우리는 남보다 빠른지 느린지, 남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로 자신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비교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불행해진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올가맨다. 비교는 끊임없이 남을 기준으로 삼게 하고 결국 자신을 남의 그림자로 만든다. 두려움 또한 그렇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고,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려워, 침묵하며 혹시라도 잃을까 두려워, 사랑조차 미룬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어둠 속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착각에서 비롯된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비교와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낸 이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고백하며 질문하는 순간 자유로워졌다. 그는 다른 철학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무지 속에서 진리를 찾아 나섰다. 부처님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걸었다. 두려움을 안고 길을 나섰으나 그 걸음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에디슨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다. 수천 번의 실패가 그를 꺾지 못한 이유는 그가 매일 지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자만이 젊음을 지킬 수 있다. 지금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활기를 되찾고 삶은 새롭게 열린다. 그 길을 이야기하려 한다.
비교의 덫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완벽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젊음을 지키는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비교의 덫.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 중 가장 끈질긴 것은 비교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과 자신을 견주며 자란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이 세워지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른지가 기록된다. 외모는 끊임없이 서로 평가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마저 은근히 비교된다. 이 비교는 단순한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사슬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불행해진다. 그의 제자들이 귀족들의 화려한 집과 자신들의 초라한 집을 비교하며 좌절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쫓는 순간 너의 영혼은 남의 집 노예가 된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실제로 비교는 인간을 남의 삶에 종속시킨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남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꽃에 비유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며 어떤 꽃은 늦가을에야 만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고 남의 꽃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꽃을 시들게 만든다. 비교는 자기 뿌리를 말라버리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내 꽃은 내 계절에 피고 내 열매는 내 시간에 맺힌다. 고대 그리스의 플루타르코스도 말했다. 질투는 마음의 종양이다. 비교와 질투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스스로를 병들게 만든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갈고 닦으라. 그것이야말로 불멸을 향한 길이다. 역사 속에서 비교가 파멸을 낳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했지만 항상 아버지 필리포스 2세와 비교당했다. 그는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다는 집착 속에서 끝없는 전쟁을 이어갔고 결국 젊은 나이에 삶을 마쳤다. 그의 정복은 위대했으나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비교심은 그를 위대하게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파멸로 이끌었다.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은 이들은 자유를 얻었다. 공자는 가난했지만 귀족과 부유한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배움으로 자신을 채웠고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갈고 닦을 뿐이다. 이 태도가 그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영혼으로 살게 했다. 장자는 비교의 환상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는 나비의 꿈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만든 모든 구분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장자와 나비의 차이가 없었든 나와 남의 차이 또한 본질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롭게 살며 비교의 굴레를 비웃었다. 현대 사회는 비교가 가장 극심한 시대다. SNS는 화려한 순간들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자랑한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남의 한 장면과 비교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사진 뒤에는 고단한 노동과 눈물이 숨어 있다. 비교는 진실의 일부만 보고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연구했다.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불만족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교가 늘어날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들고 행복 지수도 떨어졌다. 비교가 불행의 근원이라는 고대 철학자의 말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셈이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과의 비교는 끝없는 사슬이 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성장의 길이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비교는 감옥이다. 남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등불은 꺼진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고 자신만의 속도를 걸을 때 등불은 다시 타오른다. 그 불빛이야말로 젊음을 지키는 힘이며 자유로 가는 길이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돈이 조금 더 모이면 도전하겠다. 상황이 안정되면 꿈을 펼치겠다. 그러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완벽한 바람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 바다는 언제나 거칠고 바람은 늘 불규칙하다. 그러나 항해자는 그 불완전 속에서 돛을 올려야 한다. 삶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늘 내일을 기다리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밀려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사라진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당시 그의 연구실은 낡고 좁았다. 그는 거대한 자본도 최신 장비도 없었다. 오직 몇 명의 동료와 실험에 필요한 잡다한 재료들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실험을 반복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는 오늘 다시 시작했다. 그 불완전한 오늘의 시도들이 모여 결국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전구가 되었다. 부처님 또한 완벽하지 않은 순간 출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어떤 길이 옳은지도 알 수 없었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불완전한 걸음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 곧 완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많은 작품을 끝내지 못했다. 그의 노트에는 미완성의 설계와 스케치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불완전한 시도들이 모여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천재라는 이름을 남겼다. 만약 그가 완벽을 기다리며 단 하나의 완벽한 작품만을 꿈꿨다면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의 기업가들 역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회사를 세울 당시 그들의 손에는 거대한 공장도 안정된 자본도 없었다. 오직 작은 차고와 몇 개의 부품만이 있었다. 그 불완전한 시작이 오늘날 세계를 바꾸는 애플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은 내일 자본이 생기면 하겠다고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을 들고 시작했다. 심리학자 티모시 핑켈은 사람들에게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다.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끝없이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시작을 미뤘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먼저 한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배웠고 실패 속에서 적응했다. 그들의 성취가 훨씬 높았다. 마음의 준비는 행동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완벽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슬프다. 많은 예술가들이 최고의 작품을 준비하며 수십 년을 허비했고 결국 미완의 원고만 남겼다. 수많은 이들이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며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고 기회를 놓쳤다.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며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고 결국 젊음을 잃어버렸다. 완벽을 기다린 삶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졌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오늘의 불완전함이야말로 시작의 조건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작은 시작 하나가 내일의 길을 열고 불완전한 걸음이 역사를 바꾼다. 삶은 바다와 같다.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항해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거친 파도 속에서 노를 젓는 자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다. 완벽을 기다리는 자는 늘 제자리에 머물지만 불완전한 오늘을 붙잡는 자는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이 곧 완벽한 시작이다. 두려움의 허상. 두려움은 인간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림자다.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을 미루고 비웃음을 당할까 두려워 침묵하며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는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괴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울며 스승을 살리려 했지만 그는 평온했다. 그는 말했다. 죽음은 악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더 큰 선일지도 모른다. 그는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임을 꿰뚫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뿐. 그 본질은 알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 장면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두려움의 허상을 밝히는 등불로 남았다. 부처님은 어두운 밤에 밧줄 이야기를 하셨다. 한 사람이 밧줄을 밟고 그것을 뱀이라 착각한다. 그는 온몸이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빛이 비치면 그것은 단순한 밧줄임이 드러난다. 두려움이란 바로 그것이다. 실체는 없지만 착각이 그것을 괴물로 만든다. 두려움은 지혜의 빛과 행동의 발걸음 앞에서 무너진다. 넬슨 만델라는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철창 속에서 청춘의 대부분을 빼앗겼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훗날 그는 말했다. 나는 항상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 했다. 그의 말은 용기의 본질을 드러낸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그는 두려움의 허상을 직시하고 그 위를 넘어섰기에 민족의 자유를 이끌 수 있었다. 전쟁의 역사도 같은 사실을 말한다. 많은 군대가 전투 전에 이미 무너졌다. 그들은 적의 규모와 무기를 상상하며 공포에 질렸고 그 상상이 실제 전투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되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군대는 수가 적어도 승리했다. 두려움은 실체보다 항상 크게 보였고 그 허상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현대 심리학은 두려움의 허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무서운 전기 충격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참가자들의 심장은 뛰었고 손에 땀이 흘렀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몸은 반응한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잃는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임이 드러난다.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타깝다. 어떤 이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다. 실패할까 두려워 기회를 붙잡지 못했고 결국 후회만 남았다. 두려움은 실제 실패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은 영원히 젊음을 지켰다. 링컨은 선거에서 수없이 패배했지만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으로 삼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에서 나왔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단지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행동이야말로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작은 시작 하나가 두려움을 허물고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다. 그 허상을 직시하고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젊음을 되찾는다. 지금 시작하는 힘. 삶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내일이면 하겠다고, 상황이 안정되면 도전하겠다고.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같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 내일은 늘 또 다른 내일로 밀려가고 우리는 준비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잃는다. 역사는 오늘을 붙잡은 자들이 세상을 바꿨음을 증명한다. 토머스 에디슨의 실험실은 초라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구겨진 종이와 깨진 유리관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타버린 전선이 널려 있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매일 다시 시작했다. 어떤 날은 전등이 터져 어둠 속에 묻혔고 어떤 날은 동료들이 떠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을 붙잡았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도했다. 그 집요한 오늘의 반복이 결국 세상을 밝히는 전구가 되었다. 안네 프랑크는 총성과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 살았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녀는 펜을 들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글을 썼다.
그 글은 작은 소녀의 시작이었지만 울림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완벽한 내일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지금을 붙잡았고 그 지금이 인류의 양심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든 첫 컴퓨터는 초라했다. 작은 차고에 몇 개의 부품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세계를 바꾸는 애플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이 생기면 하겠다고 기다리지 않았다. 지금 가진 것을 들고 시작했다. 불완전했지만 그 시작이 역사를 만들었다. 간디도 마찬가지였다. 제국의 권력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그러나 그는 작은 걸음을 내딛었다. 바로 소금 행진이었다. 바닷가에서 한 줌의 소금을 집어드는 그 단순한 행동이 수천 명을 불러냈고 수만 명을 움직였다. 그 작은 시작이 거대한 제국을 흔들었다. 그의 시작은 위대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자유를 불러왔다. 심리학 또한 같은 진리를 증명한다. 멜 로빈스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했다. 그는 두려움과 망설임을 멈추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5초 안에 행동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유를 찾기 전에 지금 바로 움직이라는 것이다. 연구는 보여주었다. 5초 안에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행동을 이어갔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힘은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행동이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든 비행기는 수십 미터도 날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시작이 인류의 하늘을 열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법칙을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완벽한 실험실이 아니라 평범한 정원에서 지금 떠오른 의문을 붙잡았다. 지금 떠오른 생각을 붙잡은 그 순간이 과학의 혁명을 열었다. 일상에서도 그렇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완벽한 신발과 헬스장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집 앞을 걸어라. 책을 쓰고 싶다면 완벽한 원고지와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단 한 줄을 적어라. 그 작은 지금의 시작이 내일의 길을 연다.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다. 젊음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에 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 손에 있다. 그 지금을 붙잡는 자가 젊음을 가진 자다. 역사와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완벽을 기다리지 말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는 작은 걸음이 두려움을 녹이고 비교를 사라지게 하며 삶을 끝없이 새롭게 만든다. 나답게 가는 길. 사람은 흔히 남의 길을 바라보며 자신을 잰다. 누군가는 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더 높이 오른다. 우리는 남의 속도와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나 삶은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다. 남과의 비교를 끊어낸 다음 우리가 직면하는 마지막 과제는 오직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공자는 젊은 시절 가난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귀족 집안이 아니었기에 조롱을 받았고 떠돌며 여러 나라에서 자리를 얻으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믿는 도덕과 예의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갈고 닦을 뿐이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른의 나이에 이르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의 길은 남보다 늦었지만 가장 깊었다. 그는 세상의 스승이 되었다. 장자는 더욱 자유로웠다. 그는 나비의 꿈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만든 모든 비교와 구분이 허상임을 드러냈다. 그에게는 장자와 나비의 차이가 없었든 나와 남의 차이도 본질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부와 권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높은 벼슬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그는 말했다. 나는 고기를 담그는 작은 거북처럼 늙어 죽고 싶다. 나는 권력의 재물이 되지 않겠다. 그는 비교의 사슬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았다. 그의 삶은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는 삶이었다. 니체는 말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의 시대는 군중의 도덕과 가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군중의 도덕은 너를 무너뜨린다. 너는 너의 길을 창조해야 한다. 그는 초인의 사상을 통해 각자가 자신만의 삶을 창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말은 고독했지만 강렬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젊음을 지닌다고 그는 믿었다. 역사를 보면 남의 길을 따라가다 무너진 사람은 많다. 수많은 왕자들이 형제와 비교되며 스스로를 잃었다. 어떤 이는 형보다 못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끝없는 전쟁을 벌였고 결국 나라와 자신을 잃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은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 다윈은 처음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관찰과 사유를 믿었다. 결국 그의 길이 인류의 세계관을 바꾸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지만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아진다. 자신의 속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에도 유리하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들은 남보다 늦어도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젊음을 유지했다. 우리는 자연에서 이 진리를 볼 수 있다. 강물마다 흐르는 속도가 다르고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벚꽃은 봄에 피지만 국화는 늦가을에 핀다. 벚꽃이 국화보다 빨리 피었다고 국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각자 자기의 계절이 있을 뿐이다. 인간도 그렇다. 남의 계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 계절은 내 속도대로 온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시 멀리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그 물음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은 남과 다르지만 온전히 나의 길이 된다. 공자와 장자와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비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답게 살아가라. 그 길이 느려 보여도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언제나 젊음을 지닌다. 비교와 두려움 없이 지금 시작하라.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니다. 재능의 부족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적은 남과의 비교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다. 비교는 끝없는 사슬이다. 친구의 성공과 나를 비교하고 내일은 이웃의 집과 나를 비교한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작아지고 불행해진다. 그러나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갈고 닦을 뿐이다. 비교를 끊어낸 자만이 자유롭다. 두려움은 그림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듯 인간은 허상을 두려워한다.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밧줄임이 드러난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도 담담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두려움의 본질이 무지라는 것을 알았다. 역사를 보라. 에디슨은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붙잡았다. 안네 프랑크는 내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펜을 들었다.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불완전한 첫발을 내딛었다. 간디는 제국 앞에서 한 줌의 소금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다. 비교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세상을 바꾸었다. 심리학은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은 허상이고 비교는 환상이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꾼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늘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는다. 우리는 늘 남을 부러워하지만 남의 계절은 우리의 계절이 아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젊음은 오늘 시작하는 용기에 있다. 오늘 한 줄을 적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고 오늘 한 번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젊음을 되찾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오늘을 붙잡을 때 마음은 끝없이 젊어진다. 역사와 철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비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완벽을 기다리지 말라. 오직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는 작은 걸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젊게 한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내일인가 아니면 오늘인가? 아니, 오늘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당신이 지금 내딛는 그 작은 시작이 바로 젊음이고 자유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